자, 이번 강의는 데스크탑 PC 조립 방법입니다. 개인들이 부품을 인터넷에서 구매해서 컴퓨터를 조립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본인의 그 옷에 맞는 컴퓨터를 제작하기 위해서 인터넷에서 부품을 구매해서 조립하시는 분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젊으신 분이나 나이 드신 분이나 컴퓨터를 많이 조립을 하고 계신데요. 컴퓨터를 조립하시는 분의 유형을 보면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컴퓨터의 기본 상식을 갖고 조립하느냐, 컴퓨터의 기본 상식이 없는 가운데 조립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보통 매장을 찾아오시는 분의 유형을 보면 컴퓨터를 잘 모르고 조립하시는 분이 문제가 돼서 오시는 분이, 해결해달라고 오시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저희 매장에. 그래서 제가 물어보죠. 어떻게 조립하셨어요? 컴퓨터를 좀 아세요? 컴퓨터를 전혀 모르신다고 얘기하시더라고. 어떻게 조립하셨어요? 그러면 갖다 이렇게 끼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간단하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컴퓨터는 가전제품이죠. 앞에 두 자가 더 붙습니다. 정밀한 가전제품이다. 하나가 문제가 되더라도 컴퓨터는 동작을 안 합니다. 이 아날로그 회로가 아니기 때문에 디지털 회로이기 때문에, 디지털은 그죠? 노이즈 허용을 안 한다 하는 개념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좀 알고 하셔야 되는데 모르고 하시는 분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컴퓨터를 알든 모르든 간에 컴퓨터 기본은 좀 알려드리고 조립 방법을 얘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컴퓨터 기본적인 좀 이론, 또 부품에 대한 좀 이론을 말씀드리고 제가 좀 쉽게 조립하는 방법에서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강좌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것은 한 가지 뭐냐, 컴퓨터 조립 부품의 구매 선행 조건은 뭐냐면, 일단은 먼저 내가 조립하고자 하는 컴퓨터가 사무용으로 쓸 것이냐, 디자인용으로 쓸 것이냐, 게임용으로 쓸 것이냐를 먼저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 놓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용으로 쓸 것인데 괜히 돈을 많이 들여서 게임용으로 간다. 돈 낭비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요즘 나온 컴퓨터는 업그레이드 불가라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인텔 정책위에서 1년에 새로운 CPU를 내놓으면서 컴퓨터 속계 방식을 바꾸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올해 컴퓨터를 조립을 했다. 그럼 내년에 어떤 새로운 CPU가 나왔다 그러면 이 속계 형식이 지금 1151 방식을 쓰고 있는데 1145로 간다면 내 메인보드 1151 속에서 1145 CPU를 낄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뭐냐, CPU하고 메인보드를 간다는 얘기는 조립비용의 70%를 점유한다. 그렇기 때문에 업그레이드가 불가하다 하는 얘기가 정답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 몸에 맞는 컴퓨터를 만들자 하는 것이 일단은 비용적인 측면이나 그죠? 그런 부분에서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컴퓨터를 잘 모르고 조립해 매장에 찾아오시는 분을 보면요, 어떤 그 CPU 핀이 휘어버린다든가 거꾸로 껴가지고, 또 어떤 전기가 들어간 상황에서 부품을 꺼내서 어떤 그 메모리가 타는 부분이라든가 하여튼 희한한 증상으로 오시는 분이 많고요. 또 파워를 갖다가 24핀 커넥터를 메인보드에 꽂고 CPU용 커넥터를 꽂아야 되는데 안 꽂으니까 전원은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CPU째 전원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부팅이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여튼 여러가지 부류의 불량 유형을 갖고 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본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컴퓨터를 어떤 형식으로 어떤 용어로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렸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내가 지금 만들어야 되는 컴퓨터를 잘 모르겠다. 그럼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컴퓨터가 난 이제 게임용으로 쓸 거다. 요즘 이제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이 나오는데, 그러면은 인터넷 지식인에 묻지 마시고요, 이 게임사, 배틀그라운드 게임사에 들어가면은 이 최소 사양하고 권장 사양이란 부분이 나와 있어요. 최소 사양은 보지 마시고요, 권장 사양을 보셔야 돼요. 권장 사양에 보면은 우리 게임은 이런 CPU, 이런 그래픽카드, 이런 메모리에서 돌아간다는 표현이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걸 보고 약간 높여야 되겠죠. 왜냐면 게임 패치하면 사양이 조금씩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메모리가 8기가를 요구한다 그러면, 그죠? 뭐 12기가나 16기가로 가시는 게 좋고, 그죠? 그래픽카드가 GTX 1050에서 돌아간다면 1060으로 가시는 게 좋겠죠. CPU가 i5다 그러면 i7으로 가시는 게 좋을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기준으로 하면 되실 거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디자인용으로 쓴다 그러면 3D 디자인을 한다 그러면 3D Max 같은 경우는 쓰고자 하는 그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 어떤 사양에서 돌아간다는 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구매하면 되겠죠. 뭐 사무용 같은 경우는 뭐 저사양에서 돌아가니까 뭐 듀얼 코어 정도로 다 하시고 메모리 한 4기가 정도 하시고 뭐 하드 지금 한 뭐 1테라 정도 달아가지고 쓰시면 그죠? 그래픽카드 낄 필요 없잖아요. 메인보드에 CPU에 포함되어 있는 그래픽카드를 이용해서 쓰셔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어떤 걸 쓰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굉장히 올라가요. 부동으로 그린다면 이렇게 되겠죠 지금. 그죠? 게임용이 지금 뭐 어마어마해. 지금 배틀그라운드 보통 i7 CPU를 가져가야 된다는 결론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런 부품 조립 컴퓨터를 만든다면 부품 구매 선행 조건은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을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컴퓨터 부품 구성 부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은 메인보드라는 게 있어야 되겠죠. 메인보드. 마더보드라고 얘기해. 마더보드. 뭐 모체가 된다. 제일 중요하죠. 이 메인보드는 뭐냐면 컴퓨터에 그 관련된 부품, CPU, 그래픽카드, 메모리, 그 다음에 뭐 기타 애드온 카드들이 장착돼서 서로 간에 어떤 상호, 그죠? 상호 연결하고 서로 간에 데이터를 공급해 주고받고 그 다음에 전원을 공급하는 그런 어떤 컴퓨터의 전체적인 성능과 안정성을 책임지는 핵심 부품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죠? 왜냐면 우리 부품들이 여기다 꽂히잖아요. 여기 꽂혀서. 그죠? 서로 간에 이 메인보드의 연동에 의해서 작동되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보드죠. 그래서 여기서 마더보드로 하는 것이 이 모체가 된다. 중요한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설정할 때 굉장히 중요시해야 된다는 얘기죠. 메인보드는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즉 마이크로 ATX 보드니 우리가 보통 말하는 미니보드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미니보드. 조그맣다 그래서 ATX 보드라 그래가지고 이걸 우리 롱보드 길다 좀 이렇게 얘기를 보통 해요. 그래서 이왕이면 여러분들한테 권장을 한다 그러면 그죠? 이 ATX 메인보드를 구입하시는 게 좋다. 왜 그러냐면 얘와 얘 차이점은 뭐냐면 얘는 확장성이 좀 뛰어납니다. 왜 그러냐면 그림에 좀 보시다시피 자 여기 메모리 슬롯이 두 개잖아요. 여기 네 개예요. 여기 지금 주변기기 확장 슬롯이죠. 애돈 카드를 넣을 수 있는 확장 슬롯이 없어요. 거의 많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동영상 편집보드도 지금 이런 타입으로 돼 있고 또 갖고 있는 것이 그걸 그대로 쓴다 그러면은 이런 카드도 확장 슬롯이 있는지를 검토를 해 보셔야 되겠죠. 근데 대부분 인터넷에서 하면 이런 롱보드보다는 얘가 가격이 싸니까 이런 걸 많이 장착해 주는데 가능한 여러분들이 구매하실 때는 얘보다는 이 부등호로 그린다면 얘 쪽으로 구매를 하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확장성 때문에 그래요. 사용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어요. 똑같아요. 단지 확장성 있냐 없냐 그게 차이 나는데 이왕이면 확장성 있는 게 좋겠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카드를 여기다가 애드온 카드를 확장 카드를 낄지는 모르잖아요. 그럼 이 슬롯이 없다면 어떻게 돼 있어요? 못 끼잖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메인보드를 바꿔야 되는 즉 추가 비용을 지불하는 사태를 우리가 맞을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권장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요. 또 메인보드 구매 포인트는 뭐냐? 제일 중요한 것은 신뢰성 있는 메인보드 제조사 걸 선택을 해라. 뭐 어떤 회사라고 얘가 여기서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S사라든가 G사 제품을 구매하시는 게 좋다 는 말씀드립니다. 왜냐면 설계 전문 회사고 굉장히 신뢰성 있고 퀄리티 좋고 여기 들어가는 부품들을 굉장히 좋은 부품들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저가 제품보다는 고가 제품들이 수명이 오래 가겠죠. 또 어떤 오류율도 없고 그래서 실내 AS가 잘 되는 물론 이 퀄리티가 있는 제품들을 즉 브랜드가 있는 제품들은 보면 AS 기간이 보통 3년 정도 돼요. AS 잘 됩니다. 나머지는 이 제조사하고 이게 다 함축되는 부분인데 제조사가 좋은 제품들은 보면 확장성이 분명히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확장성이 또 고속 및 저속 장치를 잘 제어해서 칩셋을 가지고 있어요. 또 자체에서 온도 및 전압 관리를 어떤 센서 역할을 해주는 칩이 있어서 걔를 온도 관리도 잘 해줍니다.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 팬을 많이 돌게 하고 온도가 안 올라가면 팬이 안 돌고 요즘 나온 그래픽카드는 온도 센서가 있어서 어떤 분은 저희 매장에서 그래픽카드 하나 사갔는데 아니 이게 팬이 왜 예전에는 꽂으면 팬이 막 돌아갔는데 왜 팬이 안 돕니까? 이 고장난 걸 주셨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어요. 왜냐하면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왜냐면 소음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온도 센서가 감지해서 온도가 올라가면 얘가 팬이 돌아요.
근데 규정치 이상의 온도가 안 올라갔다? 이 팬이 안 돕니다. 그럼 소음이 줄어들겠죠. 소음이 없겠죠. 그래서 요즘 이런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안에 온도를 해주는 이 칩이 하나 내장이 돼 있어요. 걔가 감지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 팬이 돌고 안 올라가면 안 도는 거예요. 이제 게임 같은 거 하면 이제 게임하면 이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이게 확 돌겠죠. 그래서 또 그러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요즘 이제 이렇게 발전이 해나가고 있는 걸 모르시다 보니까 고장난 걸 줬다고 이 팬이 안 돌아 고장난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온도 관리해 줄 수 있고 이 전원부 구성이 충실한 거 이걸 반드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런 브랜드 제품들은 전원부 구성이 충실해요. 가격도 좀 높고 이게 뭐냐면 우리가 파워 서플라이 PSU라고 하는데 전원 공급 장치에 보면 우리가 220V를 꽂으면 그죠? 얘가 정류를 해서 파워에서 몇 볼트가 나옵니까? 세 가지밖에 안 나오죠. 12V, 5V, 3.3V 밖에 안 나옵니다. 파워는. 근데 이 CPU는 1.5에서 보통 뭐 1.85V가 맥혀요. 그럼 전원 공급 장치 못 하잖아요. 바로 이 전원부에서 12V를 받아서 그죠? 스위칭을 해서 CPU가 필요로 한 전압을 여기서 이 전원부에서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판단은 누가 하냐? 여기 칩이 하나 있어요. PWM하고 그죠? 이 CPU 안에 VID 값을 얘가 같이 공조를 해가지고 얘가 스위칭을 해서 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CPU 전압 공급을 만들어주는 개념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원부가 좋아야 되겠죠? 그죠? 12V를 얘가 인식할 수 있는 아주 양질의 전기로 만들어서 빨리빨리 공급을 해줘야 되는 이 전원부가 충실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저가형 보드를 보면 이 전원부가 아주 형편이 없어요. 이 전문가 보면 아는데 비전문가들이 보면 잘 표현이 잘 모르겠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함축돼서 표현된 건 뭐냐면 신뢰성 있는 브랜드 제품을 구입을 하라. 그래서 모르면은 아시는 분 얘기하면 벌써 답이 탁 나옵니다. 그래서 뭐 미니보드보다는 롱보드, 확장식 롱보드를 구해라. 가격이 좀 약간 비싸요. 비싸다고 이거 사지 마시고 안 사고 이거 사고 이거 안 사지 말고 가능한 조금 투자해서 사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돈을 좀 덜 드리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제가 판단이 됩니다. 자, 이 부분 이해되셨죠? 자, 메인보드 쪽을 뭐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이제 처음 조립하시는 분은 잘 몰라요. 이게 뭔지. 자, 메인보드를 딱 보면 이게 롱보드죠. 롱보드인데 롱보드니까 이 확장성이 많죠. 이 보드들이. 요것도 지금 보드를 사진 찍은 이 보드는 약간 좀 구형이에요. 요즘 나온 보드가 아닙니다. 자, CPU를 꽂으신 소켓이 있어요. 요 카바를 들쳐내면 CPU를 여기다 장착을 하는 거죠. 소켓이 있고요. 메모리를 꽂을 수 있는 메모리 소켓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4개죠. 그죠? 확장성 있죠. 롱보드, ATX 보드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PCI 익스프레스 16이라고 해갖고, 이건 그래픽을 카드를 꽂을 수 있는 전용 슬롯이죠. 이게 돼 있고요. PCI 익스프레스 1 슬롯은 뭐냐면, 옛날에 주변 기기는 여기다 이렇게 꽂았어요. 긴 이 슬롯에다가. 이걸 PCI 슬롯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지금 거의 안 쓰고 있죠. 구형 카드를 쓰고 있는데, 요즘 나온 것은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PCI 익스프레스 1이라는 슬롯에 껴가지고 장착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슬롯을 주로 많이 쓰고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사우스 브리지라는 게 있어요. 칩이. 얘는 뭐냐면 저속으로 작동하는 거, 즉 어떤 걸 주로 컨트롤 해주냐면 하드, CD-롬, 뭐 SSD, 사운드, USB 이런 부분들을 관리해주는 칩이에요. 얘가 이걸 사우스 브리지라고 한다. 이 방열판, 이 열이 나기 때문에 히트싱크, 즉 방열판이 덮여져 있는 거죠. 이걸 풀려면 이런 칩이 하나 나타나죠. 이런 칩들이. 예. 그 다음에 이제 SATA 포트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하드라든가 SATA 3 기반의 SSD를 여기서 꽂을 때 이 포트에다 꽂아 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론트 패널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앞에 뭐 파워 버튼 케이블이라든가 리셋 케이블이라든가 뭐 파워 LED라든가 리셋 LED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여기다 꽂아 쓰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요 뒤에 보면 사운드 출력이 가능한 사운드 포트가 있고요. 또 랜 케이블을 꽂을 수 있는 랜 포트와 USB를 꽂을 수 있는 USB 포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알수있는 이 전원부가 이렇게 이 디지털 전원부가 구성, 옛날에 아날로그로 했어요. 요즘은 통합 이렇게 하나로 된 디지털 전원부를 씁니다. 그래서 아주 깔끔하고 좀 뭐랄까 힘있는 전기를 얘한테 공급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PS 포트라고 이렇게 동그란 마우스가 이렇게 USB 네모난 게 있는가 하면 이게 동그란 게 있죠. 지금 이거는 거의 없어져 가는 추세죠. 그 PS 포트가 여기 있고요.
여기 이제 RGB하고 이 그래픽 포트인데 영상 출력 포트가 RGB 포트하고 DVI 포트하고 HDMI 포트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래픽 카드 안 꽂는다 그러면 CPU 안에 그래픽 포트가 GPU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 CPU 안에는 그 기능을 이를 통해서 쓰는 거죠. 이렇게 쓸 때 지금 저가 보드들은 이 HDMI 포트가 보통 안 나오는 게 많아요. HDMI. 근데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신다면 RGB, DVI, HDMI 3개 있는 메인보드를 구매하시는 게 낫겠죠.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삼성 모니터, LG 모니터, 요즘 나온 모니터들은 이 RGB라든가 이 DVI 포트가 없어요. 없고 HDMI 포트 하나만 딱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쓰겠어요? 이게 없어. 메인보드에 HDMI 못 꽂잖아요. 그래서 뭐 젠다를 또 써야 되잖아요. 그죠? 변환 젠다. 그럼 뒤에 또 이 커진다고요, 규격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매하실 때, 아, 내 모니터가 HDMI 밖에 안 나와 있다. 그럼 구매 포인트가 나오겠죠. 아, 메인보드는 그러면 HDMI 포트가 있는 걸 사야 되겠네. 아, 그럼 나는 이거 관계없어. 이 메인보드는. 난 그래픽카드 꽂아서 여기 쓸 거야. 그러면 RGB 포트라든가, 그 다음에 DVI 포트라든가, HDMI 포트가 나와 있는 그래픽카드를 구매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 여기다 꽂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검토를 좀 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그냥 인터넷에서 누가 뭐 올려놨다 사지 말고, 내가 쓸 게 지금 어떤 용도로 쓸 것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주변기 혹시 있어? 그러면 그게 뭐지? 가면서 모니터가 어떤 방식이지? 그러면 그런 걸 해서 이런 것을 구매해야 되는 것이 구매 포인트가 된다. 그런 얘기를 좀 말씀드리는 거죠. 자, 메인보드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는 뭐냐면 메인보드에 붙어있는, 그죠? 메인보드에 붙어있는 그런 그 칩셋 또 이런 부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메인보드에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기 지금 칩셋 이런 게 붙어 있다고 그랬죠. 이런 부품들, 그 다음에 뭐 이런 부품들이 무슨 역할을 하는 것들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보드에 보면 칩셋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옛날 메인보드를 보면 메인보드가 이렇게 네모나타면요, 여기가 CPU가 꽂히는 소켓이라고 그랬죠. CPU. 그죠? 요 옆에 보면은 또 칩이 하나가 이렇게 있었어요. 여기 하나가 있고, 여기 이제 노스브리지라는 칩이 하나 있었고요. 여기 사우스브리지라는 칩이 있었어요. 지금 이 노스브리지 칩이 없어졌습니다. 이 노스브리지 칩이 CPU 안에 내장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자, 칩셋은 뭐냐면은 지금 보면 확장스러운 인터페이스, 디스크, 키보드, 마우스, USB 인터페이스 이런 것들을 제어를 담당하는 칩이에요. 예를 들자면, 자, 도로에 사거리가 있었어요. 자, 신호등이 고장났어요. 그럼 우리가 차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 교통수행이 나와 있겠죠. 그 사람이 자, 차의 흐름을 봐서 이쪽으로 가시오, 저쪽으로 가시오, 그런 컨트롤을 하죠. 만약 교통수행이 없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리부닥 저리부닥 난리 나겠죠. 그죠? 사고 나겠죠. 그래서 이 칩셋은 뭐냐면 바로 교통순경 같이 어떤 제어를 하는 그런 담당하는 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칩이 두 개가 있다고 그랬는데, 옛날에 노스브리지는 뭐냐면은 고속으로 작동하는 장치들, 즉 CPU, 메모리, 그래픽카드 이런 고속으로 작동하는 장치들의 데이터 교환 및 제어를 담당하는 칩이다. 얘를 통해서 처리가 가능한 거야. 얘를 통해서. 그죠? 우리 아까 교통순경 얘기했잖아요. 교통순경이 그 사람이 수신호에 의해서 이쪽으로 가십시오 그러면 내가 가야 되잖아요.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없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처리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노스브리지는 메모리, CPU, 그래픽카드 같이 고속으로 작동하는 장치들의 데이터 교환 및 제어를 담당하는 칩셋이다. 그게 이제 요즘 CPU 안에 들어가 있죠. 왜 들어가 있냐면 CPU는 지금 나날이 발전되고 있어요. 무지하게 지금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 기기들, 뭐 그래픽카드, 메모리, 그 다음에 뭐 하드 이런 것들은 CPU 속도를 따라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지금 옛날에는 이렇게 데이터 흐름을 좀 말씀드릴게요. 자, 키보드에서 어떤 데이터를 입력을 했어요. 키보드에서. 그러면 키보드에 입력을 지금 어디를 들어갑니까? 이 사우스 브리지를 거쳐요. 얘를 거쳐요. 여기 있는 거 거쳐서 어디로 들어가냐? 그죠? 이 메모리로 전달이 됩니다. 이렇게 메모리로. 그러면 처리를 하려면 되면 이 CPU가 이렇게 있습니다. CPU가 있으면 CPU가 메모리 내용을 갖다가 처리해서 노스 브리지를 거쳐서, 그죠? 노스 브리지에서 이 그래픽 카드로 보내게 되면
얘가 이제 모니터로다가 이 출력이 되는 거예요. 모니터로다가. 그러면 여기서 가져올 때 2단계를 하나 거치는 거예요. CPU는. 야, 2단계를 좀 줄이자. 속도를 좀 빠르게 하려면. 얘를 없애야 해서 이 CPU 안에다가 이 노스 브리지를 이 칩을 여기다 장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내장 처리하고 얘가 전달할 때 얘를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로 그래픽카드로 주는 거죠. 그래서 속도 개선을 하기 위한 몸부림이 바로 지금 이런 쪽으로 CPU의 노스 브리지를 CPU 안에다가 노스를 잡아넣었다 하는 개념으로 가고 있습니다. 뭐 뒤에 또 얘기가 되겠지만, 자, 그래서 노스 브리지는 그런 칩이고, 지금 아까 보여드린 메인보드에는 사우스 브리지밖에 없어요. 얘는 뭐냐면 하드라든가 키보드라든가 마우스라든가 USB라든가 뭐 1394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속으로 작동하는 장치들의 데이터 교환 및 제어를 담당하는 칩셋이다. 얘가 없으면 키보드가 입력을 못 받아들이겠죠? 그죠? 얘를 통해서 들어가니까 걔를 제어하는 도로에서의 교통순경 역할을 하는 제어를 하는 그런 칩이다 하는 거죠. 일로 가라 절로 가라 뭐 이런 역할을 하는 그런 칩이다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메인보드에 메모리 슬롯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ATX 보드, 즉 롱보드는 이 슬롯이 보통 이렇게 4개가 있어요. 이 색깔별로 있죠. 색깔별로 이렇게 뭐 회색도 있고 까만 거 2개가 있고 그래요. 이 색깔별로 꽂으라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듀얼 채널의 개념입니다. 듀얼 채널. 왜냐면 아까 좀 전에 말했지만 CPU가 속도가 굉장히 많이 나날이 발전되고 있어요. 근데 주변 기기 하드라든가 메모리라든가 그래픽카드들은 얘 또한 속도를 못 따라가는 거야. 그럼 얘를 어느 정도 맞춰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뭐냐? 나온 게 이제 듀얼 채널이라는 개념이 나온 겁니다. 듀얼 채널. 에? 듀얼 채널. 그래서 지금 색깔이 2개가 있죠. 이렇게 까만 거고 이 색깔에다가 같은 용량 같은 클럭의 메모리를 2개를 꽂아라. 그럼 뭐냐는 얘기는 8기가를 여기다가 이렇게 슬롯에 하나 꽂는 것하고 4기가를 이 색깔이 있는 데다가 양쪽에 꽂는 거다 5차이냐. 8기가 하나를 꽂는 것은 1차선으로 동작되는 거예요. 차선이 하나야. 그러면 차가 많으면 병목 현상이 생기겠죠. 하지만 차선을 2차선으로 만들었어. 자, 차가 많으니까 이쪽으로 통과, 이쪽으로 통과. 어떻게 속도가 빠르겠어요? 이 듀얼 채널이 빠르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8기가 메모리를 여기다 하나만 딱 꽂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권장을 안 합니다. 왜? 싱글 채널을 동작되는 거예요. 차선 1차선으로 동작이 되는 거라고 이게. 그럼 차가 많아진다? 병목 현상이 느려지겠죠. 이 빠져나가는 게. 양쪽에 8기가 아니라 4기가 2개를 여기다 꽂았다. 그럼 얘는 듀얼 채널로 동작되는 거예요. 차선을 2개 만든 거야. 2차선으로 만든 거예요. 그럼 차가 증가한다. 이쪽으로 빠지죠. 얘 흐름이 워낙 더 빠르겠죠. 얘가 더 빠르겠죠. 듀얼 채널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메모리를 구입할 때도 메모리 슬롯이 지금 2개 꽂아가 2개가 비어있네. 그러면 뭐야? 8기가 꽂은 다음 4기가 2개에서 양쪽에 꽂는 게 듀얼 채널의 속도가 더 빨라지겠죠. 그런 개념으로 나온 거예요. CPU 속도 차를 줄여주기 위한 몸부림이 바로 이런 쪽으로 개발을 한 거란 얘기죠. 더 좋은 보드는 트리플 채널에 3차선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가격대는 이건 이제 서버 쪽에서 많이 쓰는 건데, 뭐 우리 보통 쓰는 것은 데스크탑에 쓰는 것은 보통 듀얼 채널의 그런 메모리 슬롯을 많이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뭐 8기가를 구매를 한다. 슬롯이 2개 뺐다 그러면 4기가 2개 듀얼로 꽂는 게 낫겠죠. 8기가를 여기다 하나 딱 꽂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차선을 2차선으로 갈 것이냐 1차선으로 갈 것이냐. 우리도 뭐 고속도로를 좁으면 차선을 늘려주잖아요. 저쪽에 땅을 넓혀가지고.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픽 포트가 PCI 익스프레스 16이라는 포트가 있다고 그랬죠. 아까 그 메인보드 그림에서. 얘는 그래픽 카드 전용 포트예요. 얘는 PCI 익스프레스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버스 방식이 틀려요. 얘는 시리얼, 직렬 방식을 썼기 때문에 옛날에 AGP 방식에 비해서 얘는 병렬 방식인데 옛날 그래픽 카드에 비해서 속도가 많이 빨라져요. 이것도 뭐냐면은 CPU가 빨라지다 보니까 CPU와 같이 속도를 맞춰주기 위한 몸부림이다. 그래서 얘는 PCI 익스프레스라는 방식이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얘는 시리얼 방식이기 때문에 직렬 라인이기 때문에 병렬 방식에 비해서 속도가 빠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PCI 익스프레스 1이라는 게 있었죠. 옛날에는 PCI 슬롯이라 긴 거, 옛날에 구형 카드를 이렇게 썼는데 요즘 요 포트를 써요. 이것도 옛날에 이런 PCI 슬롯은 속도가 33이나 뭐 133밖에 안 됐는데 얘는 속도가 무지하게 빨라졌어요. 이것도 뭐냐? CPU가 빨라지는 대신에 주변 기기도 좀 얘랑 거의 맞춰가자 해서 개발된 게 바로 이런 PCI 익스프레스 1이라는
슬롯입니다. 요즘 나온 뭐 랜 카드라든가 사운드 카드라든가 동영상 편집 보드가 전부 다 이게 PCI 익스프레스 1이라는 방식으로 출시가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나는 예전에 사운드 카드가 좋은 게 있었어. 방송하면서 하신 분. 근데 요즘 나오는 것은 이런 것밖에 없잖아. 그럼 아까 메인보드 구입할 때 이 PCI 슬롯 있는 걸 구매를 하라 했죠. 그럼 여기다 꽂아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샀는데 이게 없어. 방법이 없죠. 요걸 같이 이렇게 젠다로 꽂는 이런 방식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우리가 살펴서 구매를 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이 CPU가 속도가 무지하게 좀 빨라지는 반면에 주변 기기들, CPU를 제한 그런 주변 기기들은 CPU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더라. 그럼 앞으로 속도를 맞춰주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자꾸 이런 것들을 이 설계자들이 개발하고 출시해내고 자꾸 보완해 나가는 거죠. 지금 추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뭐가 나올지는 몰라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구형 카드, 사운드 카드든 랜 카드든 이런 것들은 지금 거의 사라져가고 있지만, 자, 옛날에 랜 카드 이게 이렇게 생겼죠. 이 슬롯이. 이게 바로 이 슬롯이에요. PCI 슬롯. 그죠? 근데 요즘 어떻게 나가고 있어요? 주변 기기들이. 요렇게 PCI 익스프레스 안으로 지금 나가고 있다고요. 그럼 여러분 구매하려면 어떤 경우에 이걸 구매하면 안 되겠죠. 이쪽으로 가야 속도가 더 빠르겠죠. 얘 속도의 몇 배가 나니까 이게. 그죠? 랜카드 지금 기가바이트 랜카드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그래서 요렇게 나오는 것도 있어요. 기가바이트 랜카드가. 속도가 좀 떨어지겠죠. 얘가 빠르겠죠. 그래서 이거 지금 PCI 슬롯은 없어지고 있는 추세지만, 그래도 지금 공장이라든가 아니면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애드온 카드가 옛날 게 있다면 아직도 쓰시는 분 있기 때문에 요즘 나오는 신형 메인보드가 보통 요게 한 개 내지는 두 개씩 좀 롱보드, ATX 보드라고 그랬죠? 그런 보드들은 얘를 갖춰갖고 나옵니다. 좀 소비자를 배려한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하드라든가 SSD를 꽂기 위해서 이 SATA 포트라는 게 있다 그랬죠. 그죠? 얘도 시리얼 방식이에요. 예전에는 이렇게 EID 방식이라고 이 케이블이, 그죠? 하드 케이블이 이렇게 널쩍한 걸 썼었죠. 얘는 병렬 방식이 속도가 느렸어요. 그래서 이것도 CPU와 속도차를 줄여주기 위해서 바로 몸부림이 SATA라는 걸 개발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하드디스크, HDD라고 그러죠. 얘가 사라져가고 있는 추세죠. 뭐로 대체가 되고 있냐? 차세대 저장 장치로 SSD가 지금 우리가 부팅용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왜냐면 하드로 부팅했을 때 1분 30초 걸리지만 얘는 5초도 안 걸리죠. 부팅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졌죠. 그 빨라진 이유를 뒤에서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 자, SSD도 SATA 3 기반의 SSD가 있는 반면 M.2 방식이라고 그래가지고 얘는 이렇게 3.5, 2.5인치라고 이렇게 된 하드가 있어요. SSD가. 근데 요즘은 이제 USB 메모리처럼 이렇게 조그맣게 생긴 게 있어요. 얘는 SATA 3 기반의 이런 방식, 이 방식의 이 버스 방식의 SSD지만, 야, 그래도 더 빠르게 하자 나온 게 이 M.2 SSD라는 게 나온 거예요. 얘는 뭐냐면 PCI 익스프레스 방식의 기반의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더 빨라요, 얘가.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저희가 매장에 오셨을 때는 메인보드에 보면 이 M.2 SSD를 낄 수 있는 이 메인보드에 보면 여기 슬롯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나온 보드들은. 아까 사진은 제가 구형 보드를 사진 찍어놔서 그 포트를 못 보여드렸는데, 그럼 제가 이제 말씀을 하죠. M.2를 끼시는 게 빠르겠다. 그래서 보통 256기가 M.2 SSD를 장착을 하고 1테라 하드를 갖다가 보조 저장 장치인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하드를 껴드리는 거죠. 부팅은 뭐냐? 256기가 M.2 SSD를 하는 거죠. 속도가 무지하게 빠르죠. 그래서 요즘 배틀그라운드라든가 게임 하시는 분들은 보통 SSD를 기본적으로 장착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하드를 위한 포트고요. 그죠? SSD는 이제 SATA 3 기반의 SSD 있지만은 보통 M.2라 해야죠. USB 메모리처럼 이렇게 생긴 M.2를 많이 쓰죠. 그죠? 속도가 더 이 SATA 3 방식 기반이 아니라 PCI 익스프레스 기반이니까 빨라요. 그래픽 포트의 그런 버스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픽 카드는 PCI 익스프레스 16이라는 긴 포트가 있었죠. 그런 PCI 익스프레스의 버스 방식을 사용하는 거죠. M.2 SSD라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매를 만약에 하신다. 지금 조립하시는 분이라면 M.2 SSD를 권장을 드립니다. 2.5인치 SATA 기반의 이런 SSD보다는. 그러면서 보통 보면 초보자들은 128기가를 구매를 많이 하는데 이 128기가는 권장을 안 해요. 256기가를 반드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보통 C에다가 모든 걸 많이 깔아요. 그래서
이 윈도우라든가 모든 어플리케이션 원활하게 동작하려면 20기가 이상의 프리 스페이스 항상 확보해야 된다는 개념으로 봐야 되는데, 이 128기가를 쓰게 되면은 워낙 용량이 다 차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게을러서 보통 뭐 이걸 뒤쪽에 하드에다가 데이터 옮겨기 지우질 않습니다. 그럼 꽉 찼다 보면 아무래도 퍼포먼스가 느려지겠죠.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M.2 SSD, 또 그냥 SSD 2.5인치 SATA 3 기반의 SSD를 구매를 한다 그러면은 256기가 이상을 구매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구매 포인트 중에 하나죠. 자, 근데 USB 포트 같은 게 있다 그랬죠. 자, 요즘 나오는 신형 보드들은 이 색깔이 틀려요. 이 검정색의 USB 포트가 있고, 이 푸른색, 지금 파랑색의 USB 포트가 있습니다. 왜 틀리냐면 얘는 USB 2.0을 지원하는 거예요. 검정색은. 파랑색은 USB 3.0을 지원하는 겁니다. 이것도 뭐냐면 CPU 속도와 속도차를 줄여주기 위한 몸부림의 인터페이스다 이게. 자, 옛날에 1.0은 옛날에 구형 보드는 12Mbps 속도가, 근데 지금 쓰는 경우는 2.0, 3.0 쓰는 2.0은 480Mbps라는 그런 속도를 지원합니다. 3.0, 이 파란색은 3.0은 4.8GB를 지원한단 말이죠. 속도가 10배예요. 그래서 요즘 나온 외장 하드도 보면 색깔이 파란색이 있어요. 파란색. 이건 3.0을 지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포트에다 꽂아 놓고 써야지, 이걸 여기다 꽂아 쓴다 2.0에 2.0으로 다운그레이드가 돼버리는 거죠. 속도가 떨어져 버리죠. 그래서 요즘 나오는 USB도 보면, USB 메모리도 보면 이 색깔이 검은 게 있고 이 파란색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 파란색이 3.0을 지원하는 USB 메모리니까 3.0 USB 메모리 구입을 해야 되겠죠. 어떤 분들은 아, 색깔이 이거 왜 검은거고 파란 게 USB가 이게 똑같은 거 아닙니까? 하지만 아닙니다. 색깔로 구분하는 거예요. 3.0은 3.0 지원 메모리나 USB 메모리라는 뜻이죠. 외장 하드도 마찬가지죠. 3.0을 지원하는 외장 케이스다, 2.0을 지원하는 외장 케이스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색깔로 구분하는 거니까 우리들은 뭐냐? 3.0을 지원하는 걸로 앞으로 구매를 해야 되겠죠. 근데 왜 메인보드에서는 까만색 2.0 있냐? 아직도 주변 기기들이 2.0 쓰는 것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지금 여러분 스마트폰 보면 스마트폰 그 USB 케이블이 B타입과 C타입이 있죠. 그죠? B타입은 뭐예요? 2.0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C타입은 3.0이란 말이죠. 그러면 3.0으로 가면서 스마트폰 USB 케이블은 어떻게 계산했습니까? 앞뒤로 꽂아도 다 인식이 다 돼버리죠. 근데 B타입은 뭐예요? 앞뒤 방향에서 잘못 꽂으면 안 들어가죠. 그게 바로 뭐냐면 속도차를 개선하기 위한, CPU와 속도차를 개선하기 위한 몸부림들이다 이게 보는 거죠. 이게 이 CPU가 너무 빨리 지금 라이프 사이클이 너무 짧아요. 이게 지금 속도가 많이 개선되면서 뭐 난리 지금 치고 있는데 이 주변 기기들은 아직도 이걸 못 따라간단 말이에요. 개발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주변 기기들이에요. 그래서 뭐 스마트폰도 B타입에서 C타입으로 가고, 그죠? 이 케이블도 좀 공통으로 가고, 소비자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죠? C타입으로 가면서 앞뒤 구분 없이 만들어주고 이러는 거죠, 이게. 근데 USB의 좋은 점은 뭐냐면 유니버설 시리얼 방식인데, 얘는 전원이 꽂은 상황에도 꽂으면 다 동작을 해요. 동작을 합니다. 얘는. 그죠? 핫플러킹이라는 기능, 핫스왑이라고 얘기도 하고 핫플러킹 얘기했는데, 전원이 켜져 있는 상황에도 꽂으면은 동작이 돼요. 근데 동그란 키보드 마우스, 그걸 PS2라고 하는데, 얘는 전원이 켜진 상황에서 꽂으면 동작을 안 해요. 얘는 이걸 지원 안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전화 오셔서 나 키보드 마우스가 있는데 이거 왜 안 먹죠? 잘 쓰던 건데 어떡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 부팅 해놓고 꽂으니까 안 되대. 걔는 이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PS 포트는 이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전원을 끄시고요. 자, 양쪽에 그 키보드 마우스 꽂으세요. 켜보세요. 됩니까? 잘 되는데요? 이게 바로 핫플러킹이라는 그런 기능을 지원 안 하기 때문에 PS 포트는 전원을 켜진 상황에서 꽂으면 안 먹는다는 것이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자, USB는 그래서 여러분이 3.0, 주변 기기는 앞으로 3.0으로 지원되는 거 사는 게 좋겠죠? PS 포트 지금 말씀드린 거, 이건 지금 거의 안 쓰고 있는 추세죠, 이거는. 안 씁니다, 이거는. 그죠? 근데 요즘 나오는 보드는 이 포트가 하나가 있어요. 요 밑에 USB가 이렇게 돼 있고, 하나가 되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반쪽으로 색깔이 나눠져 있어요. 여기는 지금 이 보라색이 칠해져 있고, 위에는 녹색이 칠해져 있어요. 모양은 같은데, 이건 뭐냐면 키보드, 마우스를 공용으로 쓸 수 있다, 그런 표시로 돼 있는 겁니다. 여기가. 어떤 분은
이게 하나가 있는데 키보드 마우스 색깔이 틀린데 이거 어디다 꽂아야 돼요? 키보드는 마우스는 아무거나 하나 꽂으면 되는 거죠, 여기다가. 그래서 색깔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공용으로 쓴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헷갈려 하시는 분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전화 오시는 분들이 보면 거의 컴퓨터 상식이 없는 분들이 또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전화가 많이 오세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야 아무거나 꽂아 동작됩니다. 색깔이 이렇게 칠해져 있죠. 그건 공용으로 쓴다는 개념으로 그렇게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규격입니다. 이게 제가 얘기를 말씀을 드리죠. 자, 이게 이제 그 메인보드에 장착되어 있는 그죠? 그런 포트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부품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이제 부품을 구매할 때, 구매 포인트, 이런 부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가 도움되셨으면요, 구독 클릭하고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다음 강좌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